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구려의 구성민족, 그래서 삼국지에서 예전에 예의 노인들은 스스로 구려와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결국 고구려 구성민족은 예맥이라고 불리던 고조선과 같은 민족이다. 다음은 이제 부여의 구성민족 역시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진국은 같은 민족이라고 지난번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동북부여의 건국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북부여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북부여에서 헤브루가 이란불이 얘기를 듣고 헤브루한테 얘기를 해서 헤브루가 뭐 동부여로 이사를 가서 동부여라고 그랬다 그러고, 그 자리에는 해모수가 내려와서 북부여를 만들었는데 해모수도 헤브루를 낳았다 그래요. 야, 그럼 이게 헤브루가 뭐야 도대체? 근데 헤브루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세당군 역시 헤브루입니다. 부르입니다. 부르. 당군의 성이 헤브루니까 결국은 헤브루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절에는 1세는 왕검, 또 뭐 해모수, 모수, 뭐 저기 동명 이랬지만 2세 당군은 적어도 부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부르는 밝음의 의미인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한민족은 원래 밝은 민족의 뜻으로, 밝은 민족이라는 뜻으로 부르족이라고 단제신체어는 전산구사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루는 결국 동부의 헤브루와 북부의 헤브루는 동명이인이고 고조선의 헤브루까지 하면 곧 동명삼인인 거예요. 부르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들한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무슨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씨는 성이니까요. 당군의 성이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북부여는 동명왕이 지배한 부여의 자리에 동명왕의 아들인 헤브리가 다스리다가 꿈에 뭐 해모수가 올 거니까 너는 가서본으로 가라. 거기도 기름지다. 뭐 그래서 이사 갔다 그랬대. 그리고 해모수가 착지했다. 그게 바로 북부여죠. 그렇죠? 동부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명왕이 다스리던 북부여 자리를 헤브루가 해모수에게 밀려나서 이전하여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헤브루가 그 동부여로 이사 가고 나서 바로 죽고 금화가 왕이 돼서 유아를 만나고 고주몽이 그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무엇 근거로 헤브루가 동부여로 가더니 바로 죽었다 그러느냐? 설화에, 건국 설화에, 물론 뭐 해모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가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물 국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해모수가 자기를 임신시켰는데 나를 버려서 내가 이리로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임신하고 바로 금화를 만났어도 10개월이에요. 그렇죠? 아기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헤브루가 거기 가서는 해모수가 와서 임신시키고 가서 만났으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그 추측이지만 맞는 말일 겁니다. 이런 추측하에 동북부의 건국연대를 보면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은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217년이면 삼국유사의 북부여 건국 연도로 기록된 임술년은 기원전 239년이 됩니다. 그리고 헤브루의 동부여 건국은 북부여에게 땅을 내주고 갔으니까 같은 해인 239년이죠. 그럼 동명왕의 부여는 과연 언제 건국이 됐느냐? 북부여 자리에서 동명왕과 헤브루가 지배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을 고구려 1대 2대, 그러니까 북부여 자리에서 동명왕과 헤브루가 지배하다가 헤브루가 동부여로 이사를 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금화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1대 2대 왕 제연수와 비교를 해보면 약 294년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명왕의 부여 건국은 기원전 300년 전후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고구려가 기원전 217년일 때 얘기예요. 부여는 신조선 후기 신조선과 대등한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당군 사상이 붕괴되기 시작한 기원전 4세기경 동명왕이 소국이었던 부여를 차지해서 생활터전으로 삼고 기원전 3세기에 동북부여가 건국되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국이 마한 변한 진한 남사만이라고 일컫는 진국이 기원전 4세기경에 건국되었다는 것과 상통하는 겁니다. 왜? 그때 진국이 막조선이 마한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진국의 맹주가 됐다. 그래서 4세기경에 건국됐다라는 게 통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왕이 4세기경에 그러니까 300년 전이니까 그때쯤 그 부여를 차지해서 생활터전으로 삼고 그게 이제 기원전 3세기에 동북부여로 발전해 나갔다고 보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동북부의 영역과 영토문화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동부의 영역은 동부여가 그 신체부터 되면 하얼빈에서 훈춘 그리고 그 일반 식민사학자들은 뭐 장춘에서 뭐 강릉이라 그랬지만 강릉은 말이 안 되고요.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건. 그래서 그 역시 장춘에서 훈춘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부의 영역은 그러니까 연해주 중부 이남과 함경북도 그리고 북부의 서쪽 경계는 서해와 일대이고 북쪽 경계는 흑룡강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고구려 영역과 합산하게 계산해보면 한사군의 위치는 유만의 반란으로 불조선이 이름을 바꾸고 생겨난 유만주선에 해당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화 서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구려와 부여는 같은 맥족의 나라이므로 한반도는 물론 만주의 어느 곳에도 한족의 중국 문화는 자리할 수 없었고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문화만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던 동북부여가 언제 어떻게 됐느냐? 북부여는 모형 선비가 강한 세력으로 자라난 347년 국호를 연이라고 하고 346년 북부여를 침공하는 등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북부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자 고구려가 북부 지역으로 진출하여 북부여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동부여는 동부여가 약해지면서 동부여가 예속하고 있던 음루마저 동부의 예속을 벗어나 자신들의 종명을 물길이라고 바꾸고 동부여를 공격하여 병탄하려고 하자 494년 2월 동부여의 왕은 고구려의 나라를 바치고 투항합니다. 결국 북부여가 됐든 동부여가 됐든 부여는 고구려에 병합되었으므로 멸망보다는 부여와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병합해서 고조선 문화와 역사를 계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만주에 존재하던 고구려와 동북부여 크게 존재하던요. 그러니까 조그만 군소로 존재하던 거 말고 크게 존재하던 고구려와 동북부여는 모두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나라로 같은 민족이고 또 결국은 고구려가 같은 나라로 병합하였으므로 만주의 영토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것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고조선과 진국 부여와 고구려의 상관관계를 보면 고조선과 동북부여 고구려는 물론 한반도의 진국은 서로 같은 민족으로 연결의 고리가 끊어짐 없이 그 자리에서 건국하고 번창하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신조선이 세잔하던 시기에 동명왕이 신조선의 소국 탕리국으로부터 부여로 와서 부여를 통치하며 생활터전으로 삼은 후 부여가 강성해지면서 여러 소국을 거느리고 삼조선이 연맹을 이뤘던 신조선, 번조선, 만조선과 함께 병립했던 거죠. 그 소국 중 하나인 졸본부여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고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동북부여가 분할된 겁니다. 고구려가 건국되기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북부여가 거기서 고주몽이 태어나서 고주몽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왕이 됐으니까요. 동북부여가 고구려보다 먼저 멸망하였지만 이 민족, 특히 중국의 한족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한민족인 우리 고구려와 병합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한족에게 멸망했다. 그러면 만주의 영토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고구려와 우리 한민족의 나라인 고구려와 병합을 했으니까 그거는 똑같은 문화를 영위하다가 똑같이 병합된 거니까 서로 우리는 예맥족이다. 우리는 구려에서 왔다. 구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진국 역시 삼조선 중 하나인 말조선이 마한으로 국호를 바꾸고 그 맹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자리가 한반도라는 겁니다. 진국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고조선 문화를 계승했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 지금 한반도에 있는 영토 문화가 만주의 영토 문화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준 게 바로 진국입니다. 마한, 진안, 변한이 우리 한반도에 그 영토 문화를 심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신조선과 번조선이 만주에 심어놓은 영토 문화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주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됐을 때 만주가 누구의 땅이냐를 가리려면 그러려면 한반도의 영토 문화와 중국 소위 그들이 말하는 중원이라는 양치강 또 황하 여기 그 영토 문화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 한반도의 영토 문화와 만주의 영토 문화가 똑같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진국의 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진국과 함께 고조선의 적통성을 이어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나라들이므로 만주와 한반도의 영토 문화는 동일하여 문화주권자는 바로 우리 한민족이므로 영토권은 우리 한민족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고조선과 진국 부여와 고구려의 상관관계까지 함으로써 사실은 고조선과 진국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 이야기는 끝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한민족의 영토의 근간을 수립해준 고조선과 고구려 부여 그리고 진국의 이야기는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땅, 이게 만주예요. 만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만주와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심여지역, 이게 우리가 흔히 간도라고 하는 거지만 역시 만주죠. 북방고토 지역까지 합해서 연해주 역시 만주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 제주도까지 이 영토의 근간을 만들어준 우리 한민족의 그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부여 그리고 진국의 그 역사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때까지도 아마 이 문제가 쉽게 매듭져지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이 한국사연표에서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를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고조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라, 백제, 가야, 통일신라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려 그리고 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통일신라 시대는 없었죠. 우리나라에. 통일신라라고 그러면 백제, 고구려, 신라까지 다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남북국 시대인 그 대진국 발해와 후기신라, 백제와 신라가 합쳐진 후기신라가 대립하는 남북국 시대만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체를 통일신라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다 고구려랑 대진국 발해를 넣었는데 그거를 중국이 삭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중국의 기조가 뭡니까? 중국의 기조가 바로 동북공조의 기조가 대진국 발해의 역사와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사가 한중수교 30주년 등을 기념해서 중국 국가박물관이 지난 7월 26일부터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청동기 유물전에서 한국 역사 관련 연표를 이렇게 걸었는데 거기서 고구려 발해를 제외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공동 주최했지만 전국 정작으로 한국 고대사가 반쪽 표기된 것은 제때 확인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13일에서야 부랴부랴 우리가 제공한 자료를 중국 측이 임의로 편집해서 수정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참 공동주체라고 해놓고 나서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낸 연표를 잘라먹는지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다가 분명히 고구려도 넣고 대진국 발해도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 신라 시대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로 표현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함정을 자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교부는 또 중국 측의 예계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국 고대사 연표에 고구려와 발해를 제외한 데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표된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뉴스에서는 마냥 그러면 우리의 유물을 철수하겠다. 그 유물 철수하는 게 뭘 중요해요? 걔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물론 이게 시정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시정이 된다 해도 중국은 곧바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재시도할 겁니다. 그게 중국의 끊임없는 동북공정이고 그게 중국의 민족성이에요. 우리는 한족의 민족성에 대해서 전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상기시킬 겸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한족의 민족성은 피지배 계급의 습성이 몸에 배인 민족입니다. 우리는 길어봐야 일제 36년 그리고 임진왜란 7년 청나라랑 전쟁 어쩌고 해봐야 그거 다 합해봐야 하여간 50년이 안 돼. 그런데 우리 36년. 그런데 얘들은 청나라만 해도 270년, 원나라, 요나라 말도 못하죠. 그리고 소수민족이 성장하면 소수민족한테 또 그 일부 지역에서는 지배를 당해요. 중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묘족이 이렇게 창궐해갖고 묘족이 한족을 막 지배하고 이런 거. 그게 그 중국 한족들한테는 그게 다 지배당한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은
분류할 때는 한없이 낮추고 때를 기다려요. 그게 이제 만만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 여유롭고 어쩌렇지만 그 여유로운 게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민족성이에요. 그리고 분류할 때 때를 기다는 민족성이 잘 어우러져서 약속은 절대 지키지 않고 상대방의 진을 빼는 게 바로 만만디입니다. 만만디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무슨 소리냐? 피지배 계곡으로 배고프고 산 경험이 그냥 바탕에 깔린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는 배가 터지든 말든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물론 음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때 차지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족의 민족성이라는 게 자기네가 강할 때는 어떻게든지 자기네가 채워놓자 이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 있죠. 책상만 빼고 다 먹는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은 자기네 요리 기술이 발달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 향신료가 발달하고 어쩌고 하지만 책상은 지식을 창조하는 도구로 쓰여서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요즘엔 아주 미화시켜서 말하죠. 그게 아니고 책상처럼 나무로 만들어서 절대 먼 것이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무엇이든지 먹는다. 그러니까 박쥐회를 먹다가 퍼진 게 바로 우한폐렴이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미국 대통령 아니지만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 얘기잖아요. 뭐든지 먹을 건 다 먹어. 그러면서 책상만 빼고는 다 먹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춘추필법. 한민족은 무조건 우수한 민족인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면서 한족의 부끄러운 거는 역사에 미화해서 기록하고 타민족의 역사는 폄하해서 기록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운 점을 우리가 다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역사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좋았던 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역사예요. 그런데 굳이 좋은 것만 빼서 한다? 그런 역사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많은 그 핍박과 그 피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그걸 다 기록하면 중국은 개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 먹는다 그래갖고 지금 힘이 있으니까 원나라 몽골 역사잖아요. 그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도 중국 역사도 딱 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나라 역사 만주족인데도 자기네 역사라고 기록하고, 요나라 거란족 역사인데도 자기네 역사래. 그게 다 중국 역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수법이 책상에 먹는 것에 들어간 이유 역시 한족이 마치 지식을 탐구하는 민족으로 보이게 하는 수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그 춘추표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당태종이 고구려 침략 시 양만준 장군의 화살에 애꾸가 되었지만 중국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또 2021년 3월 20일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2021년 3월 20일 미국과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왔고, 중국 측에서는 양제치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구원하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회담을 했는데 전날부터 이틀 동안 3차례 2+2 회담으로 진행했지만 아무 결론도 못 냈어요. 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중국 양제치가 일방적으로 그냥 떠들었어요. 막 그냥. 그리고 나서 공동 발표도 없이 그냥 회담은 결렬되고 끝났어요. 근데 중국 언론에서는 이게 자기네가 무슨 큰 성과를 거둔 것 마냥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중국이 미국과 마카오 교회에 있는 왕샤촌에서 체결한 게 바로 그 중국과 미국의 첫 조약인 왕샤 조약이에요. 1844년 7월 3일이죠. 그때 이 첫 조약을 체결할 때 엄청 불평등한 조약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말 못하고 사인을 했어요. 왜? 그때 뭐 다마행하는 청나라가 사인한 건데 자기네가 청나라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그랬으니까 중국 역사가 돼버렸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사인한 거죠. 이게 아편전쟁 이후에 막 영국하고 조약 맺고 막 난징 조약 맺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중국이 개판될 때 맺은 조약이에요. 그냥 오죽했겠어요. 말도 못하지. 무슨 뭐 관세도 뭐 없는 거 막 말도 못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것도 뭐
마카오 교회에 있는 왕샤총 같이 조그만 데서 왕샤 조약이라고 맺어놓고 나서는 이후 미국과의 회담장에서 중국이 큰 소리 쳐본 게 한 번도 없거든요. 언제 중국이 미국하고 회담하면서 큰 소리 쳐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맘 먹고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도 국력 이 정도 되니까 미국하고 마주 앉아서 큰 소리 쳐도 된다 그래갖고 혼자 떠들어서 혼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 결론도 아무.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라고 그냥 얘기는 했지만 미국 애들은 전혀 반응. 그때 이 양재치가 정치국원이 떠들 때 여러분 한번 지금이라도 그때 그 뉴스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돌려보시면 미국의 그 국무성 장관하고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쟤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보는 우리들도 중국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중국은 자기네가 이렇게 했다 그게 바로 축주필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1844년부터 무려 2020년까지 이게 몇 년입니까? 예? 100 몇십 년 동안 그 압박과 서름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 한번 쳐본 그거를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죠. 그게 중국이에요. 그게 축주필법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중국을 알면서도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거를 줘놓고 여기에서 걔들이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를 계속 하는지 빼는지도 상황이 안 하고 그리고 통일신라라고 떠덕 써서 주고 발해가 있으면 대진국 발해가 있으면 통일신라가 안 되죠. 남북국 시대지 어떻게 통일신라가 됩니까? 그럼 만주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건데 통일을 했다는 거는. 그리고 신라가 통일했다는 게 겨우 저 개성 거기까지인데 그러면 우리 영토가 거기까지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하나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대충. 자, 중국의 동북공정을 애초에 좌절시킬 방법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중국의 민족성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회해서라도 들어와요. 제가 전에 그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이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강의할 때 그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으로 바르게 정립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2번이나 했는데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도 억울하지 않겠다. 특히 이번에 동북공정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부제 침입과 한상원 설치한 고구려 건국연대의 의문점을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37년이면 북부여 건국인 임실련은 기원전 59년이에요. 그리고 동명의 부여 건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 건국보다 70 내지 83년 앞선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원전 117년에서 기원전 107년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109년 한문의 침입 시 만주를 점령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죠. 그때까지 이게 대대로 생겼는지도 몰라. 솔직히 고구려가 37년이면 부여가 생겼다는 보장도 없어. 그런데 만주에서 마음대로 동북부여와 고구려가 건국된다? 그것도 전에 우리가 얘기한 설화대로 하얼빈에서 훈춘으로 북부여가 하얼빈에서 훈춘으로 간다? 아니면 장춘에서 훈춘으로 간다? 여기 한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고구려는 환인에다가 지금 일반적으로 환인에다가 건국했다가 국내성으로 이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여기 한 나라가 들어왔는데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또 여기다 나라를 만든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부여가 지배하면 되지. 부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는 기원전 117년에서 빨라야 늦으면 기원전 107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기원전 109년에 들어온 한 나라보다 늦을 수도 있고 설령 세워졌다 해도 8년 만에 이 넓은 만주를 부여가 다 지배했다? 그럼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 한사군이 있어. 그 한사군은 뭐야? 그 한사군은 여기에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고구려는 37년에 환인에 세워서 그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를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라는 대단한 나라 땅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국이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한나라가 그래 나라 세워. 그래 글로 가.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만약에 제후국이라면. 그 우리 스스로 동북 공정의 비밀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또 거기다가 하나 더 한 줄 더 떠서
낙랑군, 진봉군, 임등군, 현도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나라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몰라도 부여가 만일 정말로 부여가 있어서 이 하얼빈 훈춘으로 가고 장춘에 있다가 훈춘으로 가고 환인에 있다가 국내성으로 가고 이랬다면 고구려는 졸본 부여에 생겼으니까 당연히 부여여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랬다면 어떻게 한나라가 부여를 여기다가 그렇게 이 큰 영역을 부여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상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한나라랑 부여랑 전쟁을 했던가? 아니면 둘이 자 한반도는 내가 나라 세울 테니까 너 양보 좀 해줘. 이런 조약을 맺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역사책 어디에서 그런 게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야. 한나라는 기원전 220년에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에 생겨서 기원 후 220년에 망했는데 여기에 있는 낙랑군은 313년까지 있었어. 그러면 모국이 망했는데 티용군이 여기까지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여가 정말 이렇게 크게 있었다면 과연 한나라를 여기다가 한상으로 세우게 했었을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한나라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들어서려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버팅이 돼요? 뭐가 또 모순이 돼요? 하얼빈에서 훈춘으로, 장춘에서 훈춘으로, 환인에서 국내성으로 지배당하는 나라가 피지배 계급이 막 지들끼리 나라 세우고 왔다 갔다 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온통 모순투성이야. 그런데 간단하게 고구려가 기원전 217년으로 건국이 딱 간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요즘에는 여기 환인에서 고구려가 생긴 게 아니라 여기 의무려산의 의현 일대 여기서 생긴 거다. 라는 게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고 문헌을 통해서 증명이 돼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108년경의 고구려의 경우는 유리왕 때 시라모네 강 유역에 그 선비족을 점령했다는 게 분명히 삼국사기에 나오니까, 삼국사기에도 나오니까 의무려산 의현에서 시라모네 강 유역까지 다 이미 점령을 한 거예요. 기원전 108년에. 그리고 서유화 일대와 이 흥룡강 유역까지는 바로 부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북부여랑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요. 그렇게 되면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면 108년에는 이 정도 차지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차지했으니까 그리고 최리의 낙랑구까지 평양 여기까지 다 이렇게 부여랑 같이 지금 이대로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사군은 고구려를 침범하지 못하고 여기 번조선의 영역인 여기까지. 그래서 진봉군이 여기에 멈추는 번조선의 여기까지 멈추는 그런 것이 유화 서쪽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자 가정을 해서 결론을 도출했을 때 모순이 없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걸 끝끝내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만 되면 지금 이 지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고구려가 시라모네 강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퍼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한나라가 여기까지죠. 여기 진봉군까지. 그리고 한사군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진번, 임든, 낙랑, 현도. 이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를 인정을 못해요.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으로 바르게 정립하면 만주의 영토문화가 우리 한민족 고유의 것이면 물론 한족의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가 지방정권으로 제국이라는 이론은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왜? 제후국이 주군의 동진을 막아섰다? 제후국이 감히 주군국이나 한나라가 동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섰다? 큰일 나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면 당연히 여기에서 멈춘다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가면서 자기네가 만주를 점령하려고 온갖 생떼를 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사실도 바르게 정립을 못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영토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접했어요. 그건 우리한테 그 영토를 물려주셨던 조상들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우리 후손에게 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이라도 고구려 건국연대를 바르게 정립해서 만주수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조들보다 후손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선조들은 당연히 선조들이 준 그 좋은 영토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선조들한테 당연히 죄를 짓는 거죠. 후손들한테는요. 우리 후손들은 이런 좋은 세상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잘못해갖고. 그래갖고 중국이 동북공정해갖고 자 아리랑은 중국 거예요. 그리고 저 퉁수, 건무 다 중국 겁니다. 지금 왜? 지금 만주에서 한족들이 그걸 한민족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한민족은 다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 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 뭐 교수님들이랑 뭐 해가지고 많이 같이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고구려랑 발해를 잘라냈다는 그게 올라오니까 어느 분이 제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이 그나마 고조선은 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올리고 또 어떤 분은 뭐 고조선을 우리도 인정 안 하는 고조선을 중국이 인정해서 고맙다고 올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게 지식인이 할 짓입니까? 지식인이 알면서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거는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긍정보다 더 나쁜 겁니다. 침묵은 긍정보다 더 나쁜 짓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만주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으로 정립되면 백제 건국연대는 자동으로 기원전 198년이 됩니다. 그렇죠?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때 백제가 18년이었으니까요. 백제는 고대 국가로는 드물게 그리고 삼국 중 신라, 백제, 고구려 중 유일하게 건국서로가 없는 나라예요. 제가 왜 갑자기 백제 얘기를 꺼내냐면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고구려 얘기는 사실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 백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비류백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비류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